자, 야야 얘들아. 자, 우리 미적분의 세계로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미분 방법, 미분법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번째 거, 몫의 미분법. 그치?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등장했을 때 미분하는 방법. 두 번째,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날개를 달았어. 날개를 달았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역함수 미분법까지 배우게 되면 진짜로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건데, 선생님, 세 번째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왜 빼요? 얘는 조금 작은 부분이야. 얘는 아주 큰 중요한 줄기는 아니고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보세요. 원래 함수가 y는 fx라고 주어져 있는 이런 함수가 굉장히 기본꼴이잖아. 그렇잖아? 즉 y를 x에 대해서 나타낸 어떤 함수죠. y를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구성한 함수인데, 가끔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x가 어떻게 지금 t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어. 선생님, t는 뭔가요? 또 다른 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x가 t에 대한 어떤 함수로 정의돼 있고 y도 t에 대한 어떤 함수로 정의가 돼 있어. 이렇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거든. 얘들아 봐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x가 예를 들어서 3t 더하기 2야. 괜찮아. x가 3t 더하기 2야. 그러고 나면 y란 친구가 예를 들어서 8t-3이야.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을 거냐면 t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야. 원래는 잘 봐. 얘를 y는 fx를 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 뭐냐? 자, 얘를 가지고 t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t는 3분의 x-2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t에 대해 정리를 하면 t는 8분의 y 더하기 3이 될 것 같아. 이거 괜찮아? 그러면 위에 것도 t로 정리했고 아래 것도 t로 정리했으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지. 이해돼? 그래서 3분의 x-2와 8분의 y-3이 같으므로 얘를 뭐 할 수 있겠니? y에 대해 다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에 8을 곱해놓고 3을 넘겨주면 3분의 8에 x-2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얘가 y일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y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이름 주어줄게. f'x 또는 y' 또는 dy 나누기 dx, dy dx, 뭐 아니면 dfx dx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모든 애들이 다 같은 거니까 결과가 몇이 나와? y'은 또는 얘는 몇이니? 3분의 8이 탕 하고 나와버리는 게 맞지?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란 문자도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고 y란 문자도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으면 우리가 원래 기존에 하던 방식은, 기존에도 이런 걸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각자의 t에 대해 정리해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다시 설정해서 그 다음에 미분을 해가지고 걔가 3분의 8이라는 걸 구하는 과정을 원래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매개변수로 표현된 이런 함수를 더 간단하게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y라는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dy dx잖아. 맞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y', 즉 dy dx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대상은 dy 나누기 dx인데, 자, dy dx인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냐는 얘기야. 뭐냐면 만약 얘를 다르게 표현할 건데 dy dt를 하고 그 다음 dx dt를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번분수니까 얘분의 얘가 결국 얘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say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지. 내가 dy dx를 먼저 dy dt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dx dt를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게 되는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dy dx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얘는 dy dt 곱하기 dt dx를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자, 결국엔 뭐 하면 될까 얘들아? y라는 친구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치? 걔를 x란 친구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친구로 나눠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실제로 한번 얘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자, x란 친구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이 되겠지. 걔를 t에 대해 미분하면 3이 될 거고 y란 친구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걔는 8이 될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dx 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y란 친구를 t에 대해 미분했기 때문에 dy 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주게 되면은 걔가 3분의 8로 탕 하고 나오니까 결국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는 각자를 미분한 다음에 나눗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준 거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1번과 2번 몫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단원이고 그래서 딸려있는 개념 익힘도 좀 적을 텐데 한번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서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개념 익힘 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얘들아. 중간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개념 익힘 1번으로 가면 딱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건데 자, 발전 문제 442번을 여기다 한번 풀이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42번 x는 lnt고요 y는 lnt제곱 더하기 1인데 dy dx를 구해놓고 뭐 하셔라? t를 무한대로 보내보셔라 라고 나온 거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dy dx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dy dt를 dx dt로 나누는 이런 시행을 할 거고 그러면 dy dt부터 먼저 해보자는 얘기야. y란 친구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ln fx는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 미분하면 fx분의 f'x라고 그랬죠. 따라서 fx 적어주면 자 t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위에는 2t가 이렇게 나오시겠지. 이게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두 번째 x란 친구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lnt니까 얘들아 뭐가 나와? t분의 1이 나오시겠지. 그래서 여기 t분의 1이 이렇게 싹 갈겨질 거란 얘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결국에는 t제곱 더하기 1분의 2t제곱이니까 자 얘가 지금 dy dx인데 이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결국 어디에 수렴하게 될까? 2에 수렴하게 되겠지. 발전 문제 수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정도란 얘기야. 여기까지 일단 괜찮을 거고 개념 익힘 2번 넘어가면 아마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게 좀 나오긴 할 거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자 괄호 1번 먼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 x는 자 뭐 2의 t승 사인 t고요. y는 2의 t승 코사인 t인데 t가 2분의 파일 때 대응하는 곡선 위에서의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야.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t가 2분의 파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t가 2분의 파이일 때 접점 있죠. 접점. 접점을 먼저 구해놔야 되기는 해. 자, 접점이야. 자, t가 2분의 파이일 때 x 값이 뭐가 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야. 자, 사인 2분의 파이는 얘들아 몇이니? 1이죠. 자,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2의 2분의 파이승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2의 2분의 파이승이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이일 때 y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니까? 0이니까 여기는 0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접점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dy dx를 구해야 되는데 x가 얘일 때죠. 근데 중요한 건 x가 얘일 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t가 얘일 때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서 어차피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거니까 dy dt 나누기 dx dt를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구해진 그 식에다가 t가 2분의 파일 때만 대입해주면 그 지점에서 뭐가 될까? 미분 계수가 되는 게 맞지. 그치? 따라서 dy dt를 먼저 해보면 얘를 먼저 t에 대해서 미분해보자는 얘기야. 곱의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정상 뒤에 거 미분을 쓰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을 쓰겠으나 어차피 얘는 정상이나 미분이나 자기 자신이잖아. 걔로 묶이겠지. 따라서 2의 t승으로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먼저 앞에 거 정상 뒤에 거 미분 쓴다고 치면 코사인 t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사인 t죠. 그 다음 뒤에는 정상이 쓰일 거니까 코사인 t가 이렇게 적히겠지. 괜찮을 거고 자, 밑에 이번에는 얘 x도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2의 t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t는 한 번은 더해지겠지.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2의 t승은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이때 t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한 친구를 구하면 그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겠죠.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t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해보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이번에도 0, 사인 2분의 파이는 1. 그러니까 밑에는 1이 될 거고 자,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시겠지.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결국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2의 2분의 파이승이 y절편으로 더해져 있으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너무나도 명확하게 슥 그었을 때 이 어차피 양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45도로 그려질 거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 길이가 2의 2분의 파이승이고 당연히 얘도 2의 2분의 파이승이니까 자, 둘이 뭐 하세요? 곱하시죠. 그럼 2의 파이승이 되죠. 걔를 2로 나누니까 2분의 2의 파이승이 결국 최종적인 넓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해 주는 거지. 그치? 쌤이 대단히 어려운 걸 했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쌤은 확실히 안정돼 있고 좀 확신에 가득 차 있죠.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는 것 같아. 아시겠지? 이게 일단 괄호 1번 문제고요. 괄호 오케이. 자, 괄호 2번 문제. 괄호 2번 문제는 지금 3분 드릴게요. 여러분들 셀프로 일단 해보고 계세요.
맞아? 답 맞아? 나 가끔 컨디션 안 좋으면 계산 실수 많이 해서 이거 다 틀리거든? 근데 뭐 지금은 계산 실수 없었고, 뭐 내가 이거는 말로 더 설명해 드릴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한번 쌤도 풀이를 앞에 쭉 적었고 다 납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먼저 xy의 t자리에 다 2를 대입해서 접점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미분할 때는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개념 익힘 3번으로 넘어가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매개변수로 나타내서 접선의 방식 구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 문제 저 한번 볼게. 근데 얘 삼각함수 맞아? 뭐 삼각함수야 이거? 12거네? 자,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재밌네. 뭐가 재밌냐면 지금 봐봐, 점 2,1이라 그랬어. 잠깐 봐봐,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인데 x랑 y가 주어져 있는데 y는 x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치? y는 fx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지금 각자를 t는으로 정리해서 정리할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엔 뭐 해야 돼? 매개변수로 뭔가를 진행해야 될 건데, 중요한 건 점 2,1이라고는 알려줬는데 그때 t의 값을 일단 알려주지 않은 상태지. 그럼 너희가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x가 2고 y가 1이 될 때 과연 t는 몇이 되느냐를 찾아야지만 매개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래도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자, t가 몇일 땐가요? x가 2가 되고 y가 1이 되려면 t가 몇이어야 돼? 0일 수밖에 없죠. 자, t가 0일 때니까 우리가 이번엔 t의 값을 거꾸로 찾아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 t가 0일 때라는 게 확정이고,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로 확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제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dy dx를 구할 건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dy dt, 자, dx dt 이걸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dy dt는 y를 일단 t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쿵 하고 나오면 될 거고, 자, 밑에 dx dt를 해보면, 자, ln t 플러스 1 더하기 2인데 2는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우리 뭐 하면 돼? ln t 플러스 1만 하면 돼서 쟤를 미분하게 되면 t 플러스 1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t 플러스 1과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탕 하고 나오는데, 뭐 할 필요 없지만 재밌게 표현하면 얘 결국 t 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곱셈 공식이네.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t가 0일 때를 따질 거니까 얘는 지금 결국 1이 기울기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따라서 얘를 잘 세워주면 y는 x로 시작하는데 2,1을 지나니까 y는 x-1일 거고, x축, y축 만나는 절각각 a, b라고 하면 어차피 둘 다 거리가 1이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지 않을까. 정답 2번이겠지. 자, 뭐 이것도 진짜 뭐 별로 안 어렵네요. 음함수 해야 되는구나. 음함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역함수만 생각하고. 맞아. 얘들아, 음함수 잠깐 빼먹었는데 이게 오지게 중요해요. 음함수가 엄청 중요하지. 배웠던 친구들 알겠지만 음함수라는 거, 너 어떻게 음함수를 빼먹었어? 지난 시간에 한 줄 알았어. 어찌된 일이야? 욕 좀 시원하게 한번 해줘. 아니야. 바로 쌍욕할 기세여서 쌤이 좀 말렸는데, 음함수 설명해야 되는구나. 얘들아, 매개변수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그쵸? 음함수가 레알 찐이야. 찐인데 음함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일단
양함수 vs 음함수를 일단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얘들아, 음함수라는 거는 무슨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처럼 어떤 함수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치? 막 무슨 뭐라 그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처럼 함수의 이름이 아니고 음함수라는 거는 함수의 표현 방식이야. 이해할 수 있니? 자, 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 양함수로서 양함수는 표현 자체가 y는입니다. y는 fx라고 쓰면 y란 친구를 주인공 삼아서 잘 보세요. 얘가 변수라고 치면 얘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양함수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y라는 친구를 종속 변수로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린 뭐만 바꿔나가는 거야? x만 바꿔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 x에 뭔가를 대입해, 다른 걸 대입해, 3을 대입해, 5를 대입해. 그러면 얘의 값이 변화하면서 얘의 값이 변화하게 되지. 따라서 얘는 얘한테 종속되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각 잡고 있을 테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함수를 많이 박스에 비교를 했잖아.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함수라는 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펑션인데, 자, 이 안에서 어떤 f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인풋에 따라서 여기 나오게 되는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이 함수다라고 배웠던 게 주로 양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x의 값을 계속해서 바꿔서 뭔가를 투입할 때마다 그에 종속된 y가 탕탕 그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온다 라니까 이게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양함수의 특징이야. 아시겠니? 그래서 양함수라는 건 내가 쌓아갈 함수요,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식은 y는 해놓고 x에 관해서 이런 식이다 라고 나타내면 이게 양함수란 얘기야. 그런데 살다 보면 수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함수들이 y는 이라고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y는으로 정리해 놓고 y를 종속 변수 삼고 x를 그냥 변수 삼아서 모든 함수를 정의하고 싶으나 그것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f x, y는 0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여기서는 x와 y가 둘 다 서로가 같이 변화하는 변수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 변수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는 0을 만족시키는 그런 과정을 받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러면 원래 뜻은 뭐냐? 애들이 처음에 무슨 오해를 많이 할까? 양이라는 걸 생각하면 플러스를 생각하고 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생각하잖아. 그 마치 플러스 하면서 마이너스 함수처럼 느껴 처음에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번역의 오류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고, 여기서 양함수라고 할 때 여기서 양은 주로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 양지라고 하겠습니다. 양지. 그 다음에 음함수에서 음은 음지예요. 얘들아, 양지와 음지의 차이가 뭐니? 성훈아, 양지 바른 곳. 양지 바른 곳이 무슨 뜻이야? 양지 바른. 잠깐만, 양지 바른? 너 지금 평평한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그렇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야? 햇빛이 잘 들어. 그렇지. 양지 바른 곳은 해가 잘 드는 곳이지. 잘 보이는 곳이야. 그치? 음지라는 건 뭐야? 해가 안 들고 이렇게 숨겨져서 어두컴컴한 곳이야. 그치? 김새먹원. 하지만 우리가 3월에 이사하게 되면 좀 약간 나름 양지, 조금 더 양지화 되는 거지. 아무튼 자, 양함수라는 건 양지처럼 눈에 선명해 보인다는 뜻이야. 이것이 함수임이. y는으로 정리했으니까 대놓고 함수다여서 양지 바른 곳에 함수가 딱 있는 거야. 근데 음함수라는 건 뭐야? 숨겨져 있다는 뜻이야.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어. 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히 y는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좀 숨겨진 거야. 그래서 이게 번역의 오류가 있는데, 처음에 그 미국어
미국어, 영어. 아, 영어란 말이 안 떠올라서. 영어로 했을 때 이 함수가 음함수라는 건 임플리케이션 무시하지 마라. 자, 임플리시케이션, 티케이션 해서 펑션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서 숨겨진,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함수를 의미하고, 그 양함수는 x가 붙어서 explicitication 뭐 싸발.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함수야. 알겠어? 얘네들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한자어로 바꿀 때 양지 음지에서 양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헷갈리면서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중국에서는 이 음함수가 음함수가 아니라 은함수라고 불러. 은함수. 중국어로는 다르게 번역되는데 얘가 조금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 음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은이라고 하면 은은하다 할 때 은이야. 은근히 할 때 은이야. 그래서 은근히 함수다 라는 뜻이야. 대놓고 함수가 아니라. 알겠니? 내가 별 얘기 다 한다. 뭐 아무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자, 봐봐. 너희들 이 함수 알고 있지? y는 루트 1-x. 이 함수 알죠? 이 함수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 반원의 방정식이라도 부르지. 잘 봐. 양변을 제곱해. y제곱은 싸발. 자, 미안해 또. 자, 양변을 제곱해. 그러면 y제곱은 1-x제곱이지. 그런데 원래는 풀마가 붙었어야 되는데 플러스만 있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삭혀서 의미하는 거 맞지? 얘 함수지. 만약에 원이 한 판이 제대로 다 그려지면 걔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걔는 원의 방정식이죠. 왜? 동일한 x가 두 개의 y에 대응하니까 걔는 아니잖아. 그럼 얘 괜찮아? 이렇게 표현해도 뭐야? 얘를 의미하는 함수지만 얘는 y는으로 정리했죠. 근데 이것도 약간 불편해. 이걸 어떻게 정리해버리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해놓고 단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딱 해버리면 얘가 정확히 동일한 이 함수를 의미하게 되죠. 그럼 봐봐. 앞에 부분은 뭐를 했어? y는으로 정리했지. 뒤에 부분은 그냥 xy를 다 등장시켰지. 그러니까 얘가 y는 fx의 형태라면 얘는 fx, y 어떤 식인데 x와 y와 관련된 그 식이 결국엔 0을 만드는 방정식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얘기지. 한 가지 함수를 한 번은 양함수의 편으로 한 번은 음함수의 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상상해봐 얘들아. y는 x3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빼기 8x 더하기 3이었어. 자, 이 함수를 미분하는 건 개쌉 파스블이죠. 그치? 개 쉽잖아? 그런데 얘 역함수를 미분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뭐 하셔야 돼? x, y 자리 바꾸셔야 되죠. 그러면 x는 y3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3을 딱 가졌는데 얘를 지금 y는으로 정리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싸발 터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랬을 때 나는 이런 함수를 굳이 y는으로 정리하지 않고도 dy, dx, y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미분 결과를 구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오늘 거를 배우면. 아시겠어? 그래서 우린 이제 단순히 y는으로 표현된 함수 말고 x와 y라는 문자가 막 섞여 있어도 걔를 뭐 할 것이다? 미분할 거고 정확히 dy, dx를 구할 것이라는 의미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은요. 결국 이겁니다. 내가 y는으로 표현해놓고 여기에 x에 관련된 식만 있으면 x식만 있으면 그냥 x를 편하게 미분하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뭐 x에 관한 식도 어떻게 막 있고 y에 관한 식도 막 섞여 있는데 는 0이다 라고 표현이 되면 얘를 미분하는 방식은요 일단 이렇게 될 겁니다. x라는 원래 문자는요 어차피 y를 x에 대해 미분할 거니까 얘는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그쵸? y를 x에 대해 미분할 거니까 얘는 그냥 미분하시면 되는데 y라는 친구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걔도 y를 x에 대해 미분해야 되는데 얘는 그럼 가만 놔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y가 등장하면 자, 얘는 y에 대한 어떤 식을 의미하죠. 그러면 d 해놓고 여기에 어떤 y에 관한 어떤 fy라는 식이 등장했겠지. 그랬을 때 밑에를 그냥 dy를 시전해 버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잘 봐. dfx인데 걔를 이렇게 dx를 갈겨버리면 얘가 도함수였지. x에 관한 어떤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도함수였어. 그러면 y에 관한 어떤 식을 y에 대해 미분하면 평소에 x에 관한 식을 미분할 때처럼 y도 미분하면 되겠지. 그런데 y를 이렇게 미분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뭐 하셔야 돼? 여기다가 dy dx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dy가 약분되면서 dy에 관련된 어떤 그 식을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판단하는 거야. 잠깐만요. 그러면 쌤, 얘를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를 그대로 예를 들게요. 이 친구를. 얘를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있는 x는 그냥 y라는 문자 결국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미분하시면 돼. 괜찮아? 그러면 그냥 1이 될 거야. 우변은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돼. y세제곱을. 근데 y세제곱을 d 해놓고 이제 y세제곱을 내가 미분을 해야 되겠죠. y에 관한 어떤 놈을. 근데 x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없잖아. y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y에 관한 어떤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dy dx만 이렇게 곱해주면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어떤 식이라고 내가 얘를 간주할 수가 있겠지.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처음에 음함수 배울 때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자, 내가 이거 3x로 좀 바꿔놓을게. 이제 3이 될 텐데,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3이 나오잖아. 잘 봐. d 3x란 친구를 내가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면 걔는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니까 그냥 3이 나온다고. 마찬가지로 dy 세제곱이라는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없잖아. y라는 문자가 쓰였으니까. 그러면 dy로 이렇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3y 제곱이 나오겠지. 맞아요? 미분했으니까. 근데 사실 나는 이 식 전체를 dy dx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얘도 x에 대해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 y에 대해 미분해 놓고 나중에 dy dx를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결국 y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라고 얘를 치부할 수 있어. 이 설명인데 나중에라도 천천히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 쌤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랬어. x에 관한 어떤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하면 돼. 하지만 y도 어차피 y에 대해 미분할 게 아니라 x에 대해 미분할 거니까, 근데 x란 문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y에 대해 미분해 놓고 나중에 dy dx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얘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y 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큰 의미는 일단 가지게 되는 거야. 얘가 y 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근데 대놓고 바로 얘랑 얘를 바로 못하니까 얘를 중간에 낀 거야. 얘를. 그러면 얘를 구해놓고 거기에 dy dx를 곱한 게 이제 도함수가 될 거니까 이제 걔를 바탕으로 사고를 해보면 잘 봐봐. 결국에는 dy 세제곱 더하기 이걸 이제 첫 번째 시전을 하고 두 번째 것도 하면 dy 제곱에 dy에 곱하기 dy dx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빼기죠. 빼기 d 8y dy 이제 dy dx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3은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날라가겠지. 그쵸? 상수항이니까. 그럼 잘 봐봐. 얘를 결국 진행하면 얘는 3y 제곱이 나와요. 곱하기 dy dx죠. 그리고 얘는 y 제곱을 y에 대해 미분하면 결국 2y가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 밖에 dy d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왼쪽엔 지금 3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dy dx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y라는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한 f'x를 의미하는 게 맞잖아. 동의어잖아. 같은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도함수이므로 dy dx에 대해서 내가 양변을 정리하면 걔가 3i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면서 얘가 도함수일 거란 얘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지? 선생님 f'x니까 x에 관한 어떤 도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싸발 y에 대해서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난 뭐라고 설명하면 돼? 만약에 내가 f'1을 구하고 싶어. 즉 x가 1일 때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y로 나와 있으니까 원래 식의 x에 1을 대입해 봤을 때 y값. 뭔 말인지 알겠니? x가 1일 때 나올 수밖에 없는 y좌표 있지. 걔를 대입함으로써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3y제곱 더하기 2y 빼기 8이 x가 몇일 때 얘는 몇이 되느냐를 밝힐 수가 있을 거고 그때그때 맞춰서 음함수를 미분해 준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살짝만 정리하면 양함수는 y는으로 정되어 있어서 미분이 쉽습니다. 그냥 x에 대해서 쭉 미분하면 돼요. 하지만 음함수는 x, y가 섞여 있기 때문에 x란 문자가 등장할 때랑 y라는 문자가 등장할 때를 다 미분해 주셔야 되는데 x를 미분할 때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지만 y를 미분할 때는 먼저 y에 대해 미분해 놓고 그 뒤에 dy, dx를 곱해서 만회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얘와 얘를 미분해서 양함수 버전과 음함수 버전을 미분해서 둘이 같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죠? 자, 봐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집중해줘야 된다. 둘이 실제로 같음을 보여줄 거야. 자, y는 보세요. 1-x제곱에 2분의 1 쓰인 거 맞아? 그러면 얘를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분의 1 앞으로 곱해지는 거 맞지?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와. 그 다음 1-x제곱에 여기서 1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합성함수기 때문에 안에 거의 속함수의 미분이 한 번 더 곱해지겠지. 얘 미분하면 몇인데?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 한 번 또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2랑 마이너스 2는 약분되고 마이너스는 하나 붙어있는 상태에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1-x 제곱분의 마지막에 뭐 남아? 마이너스 x 하나 이렇게 남아있으면 되지. 맞아? 지금 얘가 도함수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함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나 또 도함수를 구해볼게. 그럼 얘를 미분할게요. 얘를 미분합니다. 자, 얘 미분하는데 x제곱을 미분하면 2x라고 그리고 더하기 y제곱을 미분해야 되는데 아이씨 싸봐요. 난 x에 대해 미분할 건데 y를 어떻게 x에 대해 미분해? 그러면 y를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뒤에 dy, dx를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을 취할 거란 얘기야. 아시겠어?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0이니까 는 0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실제로 내가 결국 dy, d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도함수라는 의미니까 자 얘를 넘겨서 놓고 양변을 2y로 나누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런데 실제로 y라는 친구는 저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y 자리에 저 x, 얘를 집어넣어주면 실제로 도함수 똑같지. 그리고 누군가 만약에 너희한테 뭘 구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f' 만약에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했어.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한다면 지금 그건 좀 불가능하겠네. 안 돼. f' 2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구할 때는 2분의 2분의 대입하면 되지. 따라서 얘가 루트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결과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f'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지. y는 x가 2분의 1일 때 y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x가 2분의 1일 때야. x가 2분의 1일 때면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몇이니? 4분의 3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넘어가면 4분의 3이죠. 거기다 루트를 씌울 거 아니야. 그럼 루트 4분의 3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실제로 양함수를 미분하나 음함수를 미분하나 결과는 똑같을 건데 복잡한 식 y에 대해 정리할 수 없는 식에 대해서는 뭘로 한다? 음함수의 미분을 시전한다는 얘기지. 꽤 어려운 내용이니까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이 잘 되시기를 일단은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여기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개념 익힘 1번으로 넘어가서요.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 접선의 기울기를 좀 한번 볼게. 자, 451번에 괄호 1번부터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러 가보자. 자, 괄호 1번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의 점 1,1에서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자, 1,1이래. 그럼 얘가 일단 1,1이 지나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1,1 대입이 먼저죠. 그게 일단 먼저야. 자, 처음에 일단 x의 1, y의 1을 자 대입한다가 먼저가 될 것 같아. 자,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1에 빼기 a 더하기 b에 는 0이니까 자 a 빼기 b가 2다라는 사실 하나는 일단 알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억식. 자, 두 번째. 근데 1일 때 접선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자, 잘 보세요. 내가 dy dx라는 도함수를 구하고 이 도함수에서 x가 1일 때 그럼 y도 1이 되겠죠? 얘가 대입이 되면 그 결과가 몇이다? 2라는 거겠지. 이 도함수에다가 x는 1을 대입하면 결과가 2란 얘기인데 도함수에 y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x가 1일 때 y도 1이라는 걸 기억해 놔야 되겠지. 자, 그럼 실제로 저 원을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합니다. 앞에서부터 미분하면 x제곱은 자 미분한 거 노란색으로 쓸게. x제곱은 2x가 되었을 거야. y제곱은 일단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 놓고 이제 dy dx를 이렇게 붙여줬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a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by는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dy dx를 또 한번 곱해줬겠지. 자, 그 다음에 반대쪽은 0이니까 이렇게 0 썼어.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는 뭐 해야 될 거냐면 dy dx라는 이 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자, dy dx는 이라고 정리할 거고 자, 얘랑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이렇게 쭉 해서 2y 더하기 b로 나누면 밑에는 2y 더하기 b일 테니까 얘가 dy dx인 게 맞지.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x에 1을 대입하고 근데 x가 1일 때 y도 1이니까 걔를 탕하고 대입했을 때 걔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a 나누기 2 더하기 b를 이렇게 실천했을 때 얘가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4 더하기 2b와 같아서 a 마이너스 2b가 6이 된다라는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이겁니다. 그러면 밑에 식과 위의 식을 연립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것이고 A라는 친구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맞지 않나. 그쵸?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이 8이 될 거고 정답 4번으로 끝나겠지. 자, 이런 느낌이세요, 얘들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를 미분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워낙 유사하잖아. 지금 거의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개념 익힘 2번으로 넘어가서 음함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좀 같잖네. 근데 이건 괜찮은 부분이 있다. 자, 여기서는 쌤이 왜 이 문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XY가 곱해져 있어서. 이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자, 일단은 1,4를 대입했을 때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다른 문자 없으니까 1이랑 4 넣으면 알아서 성립을 하겠지. 안 성립하면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치? 오케이. 여기고 1일 때 1,4에 대해서 접선이니까 우리는 일단 dy dx만 훌륭하게 구해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x는 1, y는 4를 대입했을 때 그때 기울기가 땅 하고 나오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보면요. 자, 앞에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자, 2x가 반드시 쿵 하고 먼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 5xy를 미분할 건데 얘는 반드시 무슨 처리해줘야 돼? 막갈길 거야 그냥? 아니죠. 뭐 하셔야 돼? x란 문자와 y란 문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고배미분. 그치? 고배미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고배미분 안 하는 경우 상당히 많겠지 얘들아. 곱미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5는 그냥 딸려져 놓고 xy를 미분할 건데, 잘 봐. 앞에 거 x를 미분하고 뒤에 거 y를 쓴다 그러면 x를 미분할 때는 별로 우리가 dy dx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x를 미분할 거니까. 그러면 그냥 y가 이렇게 딱 남겠죠. x 미분은 1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x를 가만히 두고 y를 미분한다고 치면, 잘 봐. x는 가만히 있고 y를 먼저 y에 대해 미분하기 때문에 1이죠. 근데 거기다가 dy dx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 y란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닫아준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y 제곱을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4y가 되고, 그 다음에 dy dx가 또 한 번 이렇게 붙을 거고, 11은 어차피 미분해봤자 0이니까 는 0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5x 빼기 4y에 dy dx가 이렇게 먼저 만들어지겠고요. 거기다가 2x 더하기 5y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형태니까 는 0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dy dx를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y를 5x 마이너스 4y로 이렇게 나눈 친구가 되겠지. 그치? 훌륭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뭐만 대입해? 1,4만 대입해. 그치? 그러면 1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뭐냐? 마이너스 20인가요? 그 다음 1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가 나올 거고, 기울기는 2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휴, 다 왔다. y는 2x인데 1,4를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2가 이렇게 붙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서 얘는 나 미친 자, 미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서 마이너스 1이랑 2가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넓이는 1이 되겠죠. 재밌어.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개념 익힘 3번으로 넘어가서 여기서의 발전 문제를 또 한번 볼게요. 457번입니다. 자, 매번 하나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또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퍼즐을 푸는 기분 아니니 얘들아? 이제는 별로 반박도 안 하네. 그냥
그래 싸바야 네 말이 다 맞다 재밌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냥 내가 맨날 너희한테 거의 가스라이팅 하잖아. 얘들아 너무 재밌지? 너무 신나지? 퍼즐 푸는 기분이지? 너무 재밌지? 이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막 아니요 뭐 아니요 하면서 대꾸를 하다가 이제는 그런가 보다 저 새끼는 저게 재밌나 보다 그래 어차피 뭐 네가 재밌어서 하는 거면 앞에서 신명나게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야 이왕 해야 되잖아 어차피 쌤 그런 마인드야. 야 쌤도 있잖아 집에서 수학을 오지게 할 거 아니야 모의고사 풀고. 야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정말로 10시간 하면 10시간 다 재밌을까? 중간에 막 어떤 문제들은 특히 너희들 고3 후반부 가면 엔제들 풀잖아. 드릴, 4의 규칙, 무슨 이해원 엔제 이런 거 풀 거 아니야. 그때 되면 준킬러급 문제가 계속 쌓여 있어. 근데 걔네들이 피로도가 엄청나요. 한 문제 풀고 나면 지금은 좀 약간 문제가 쉬어가는 문제가 있고 너희들 모의고사 오늘 봤잖아. 봤을 때도 막 1, 2, 3, 4, 5, 6, 7, 8 푸는 동안 느끼는 어떤 그런 경쾌한 리듬이랑 너희들이 11, 12, 막 13 이런 거 풀어나갈 때에 한 문제 한 문제에서 걸리는 약간 헤지테이션과 수많은 고민 이때 피로도가 다르다고. 니들한테 내가 3점짜리 100문제 풀어와 이거랑 4점짜리 30문제 풀어와 이거랑 내가 봤을 때 4점짜리 30문제가 더 피곤해. 맞죠? 그리고 원래 잘 풀릴 때 그 기분 좋음이 있으니까 숙제에 탄력을 받는데 안 풀리기 시작하면 별표 넘어가니까 또 별표 싸발 별표 하다 보면 사람이 열이 받고 하기가 싫어진다고. 맞지? 쌤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집에서 하다 보면 중간에 막 하기가 싫어요. 막 누워서 유튜브 쇼츠 한참 봐. 뉴진스 막 보고 그거 막 네네네 뒤로 뒤로 해서 네네네 하는 거 계속 보다가 와 얘네들 참 파릇파릇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하면서 뒤로 누워가지고 옆에 누워가지고 거의 발작한 동물처럼 뒤로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심각한 눈으로 봐. 근데 그러다가 그런 시간은 또 잘 가요. 한 15분 금방 가.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볼까 하면서 보다가 다시 수학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잖아. 너희들이나 나나 우리 공통점이 있어. 우리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둘 다 얘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야. 그렇잖아. 너네는 계약직이야. 1년. 물론 계약 연장되면 좀 힘든 일이겠죠. 그치? 나는 물론 훗날에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쭉 하려는 생각으로 나는 이걸 업으로 삼은 사람이고. 근데 중요한 건 너희도 업이다. 너희가 다른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여기 노력을 할 거고 이걸로 대학에 갈 거니까 너희한테 학생은 공부가 일단 업이야. 아시겠죠? 성은이는 좀 달라. 성은이 노래가 업일 수도 있어. 아무튼 근데 업자들끼리 어차피 힘든 거 아는데 어차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니까 뭐 해야 돼?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왕 즐겨. 그냥 체스 둔다고 생각해. 뭔 말인지 알지? 바둑 둔다고 생각해. 퍼즐 푼다고 생각해. 물론 개 같지. 알지. 근데 뭐 즐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즐겨야 되지 않을까. 나도 일부러 즐기고 있잖아. 457번 봤는데 설레. 왜 설레는지 알아? 이 함수 처음 봐. 그렇잖아. 갈기자고. 시작하자. 알겠지? 자, 곡선. 자, 그리고 힘이 안 날 때마다 더 일부러 힘을 내버려. 나도 몸이 힘들 때 그런 날 있을 거 아니야. 쌤 막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우리는 다른 직장인들과 달라. 니들 앞에서 절대 텐션이 낮아질 수가 없어. 쌤 평소에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대화 톤이 내가 영상 찍은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유튜브 보면서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높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평소에 친구랑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내가 크게 말해야 되니까 이거 톤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아무튼 내가 근데 수업에 들어와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얘들아 볼게. 자, 2의 x승이야 2의 y승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직업이거든.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생각해. 내가 만약에 사무직을 했더라면 이렇게 몸이 힘든 날 진짜 요즘 마스크도 쓰잖아. 닥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두들기고 보고서 쓰고 이러면 차라리 낫겠다. 와,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여 앞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냐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몸이 좀 안 좋나? 라고 생각이 들 때, 확실히 아픈 거 아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생각이 들 때 약간 그거를 그냥 일부러 그냥 아닌 것처럼 이겨내버리면 또 그 기운에 맞춰서 텐션이 올라. 니도 마찬가지야. 앉아있는데 괜히 또 기분 탓도 있잖아. 아픈 게. 아픈 건 사실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아 근데 나 진짜 오늘 안 좋다 라고 계속 생각해버리면 진짜 더 안 좋게 텐션이 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겨내버리라는 얘기야. 왜? 고3은 꾸준히 해야 되니까. 고3은 꾸준히 해야 되니까 어떤 막 쌤 제가 이번 봄에는 니들 나중에 9월 달에 회상할 때 쌤 제가 올해 3, 4월에는 솔직히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미친놈 아니야? 3, 4월이면 2달인데 너희들 1년에 이런 기복을 타면 안 돼. 업다운을 타면 안 돼. 그럼 무조건 그게 마이너스야. 너희들은 지금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야. 벼락치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1년치의 공부를 해서 1년 뒤에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이야. 늘 텐션과 기분과 컨디션이 늘 너무 하이하지도 않고 너무 로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가져야지 꾸준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다운돼 있지 말고 적당히 유쾌하고 안정적이고 침착한 마음으로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그래 오늘도 오늘의 할 일을 쌓아나가고 내일도 내일 걸 쌓아나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은근히 올라가 있는 너희를 발견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를 매해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매해 고3이 처음이라 몰라. 고3 애들은 처음 들어오면 맨날 그 끝날 때 깨달아. 근데 나는 3년 4년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아 저런 흐름을 타는구나 애들이. 그걸 봐왔단 말이야. 아무튼 더 길게는 얘기 안 할게. 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450원 들어가 볼게. 자, 곡선 얘가 있는데 점 P 1,0에서의 접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저 위의 점이란 얘기인데 집어넣어보면 당연히 맞는 얘기지. 자, 1,0에서의 접선이야. 그러니까 자 일단 L1이란 친구는 L1이라는 이 접선은요 접점의 좌표가 자 1,0이란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면서 L1의 수직인 직선을 L2라고 하자. 그러면 L1과 L2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너희들을 구하시오야. 그러면 접점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dy dx를 구해놓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x는 1, y는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기울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dy dx를 잘 구해내기 위해서 일단 저 친구를 미분하면 2의 x승을 미분하면 얘들아 뭐죠? 2의 x승입니다. 그대로. 자, 더하기 2의 y승을 y에 대해 미분하면 2의 y승이겠지만 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dy dx가 뒤에 곱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자, 반대쪽에는 다 뭐야? 상수항이니까 0이죠. 괜찮아? 그러면 dy dx라는 이 친구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의 y제곱 분의 2의 x제곱일 수밖에 없다지. 괜찮니? 자, 여기다가 x는 1, y는 0을 대입을 해버리면 얘는 1분의 2. 근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 나오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L1의 방정식을 이쪽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고 치면 y는 마이너스 2x인데 얘가 1,0을 지나야 되니까 더하기 2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L1이란 친구의 정체겠죠. 자, 그리고 L2라는 친구는 얘와 수직이면서 1,0을 지날 거니까 기울기가 몇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2분의 1일 수밖에 없죠. 왜?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수직이면. 그래서 x가 붙고요. 근데 얘가 1,0을 지나야 되니까 뒤에 이렇게 붙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슥 그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면서 여기 지나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얘가 L2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나면서 2가 대략 마이너스 2.7이니까 이렇게 그어지면서 얘가 몇이야?
그냥 E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둘 다 여기 1을 지나면서 이게 L2고 이게 L1이기 때문에 L1, L2, 그 다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이 되겠네. 그래서 이 길이는 2 더하기 2분의 1인 거 인정? 그 다음에 곱하기 몇? 1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야지 맞겠지. 휴, 그러면 1번이니? 오케이, 1번. 자, 그 다음 개념 익힘 4번입니다. 4번에서 발전 문제를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네요. 까비. 역함수는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딱 역함수랑 이계도함수. 내가 중간에 음함수를 까먹어서 와, 씨, 음함수 있다는 걸 까먹어서. 원래 역함수는 음함수보다 조금 시간이 덜 들 수 있거든요. 물론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럼 이계도함수까지 딱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지. 아우, 내가 하루 한 번 봐줬다. 자, 아무튼 아니요, 연장 수업해? 알겠어. 내가 순간 모두를 적으로 돌릴 뻔했네. 솔직히 방금 소름 돋았지. 내가 연장 수업 얘기하는 순간에 막 너희들 소름 돋은 것 같은데. 자, 얘들아, 이거 일단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이거 사실 원래 수업을 뭐 한 10분 정도는 개념 설명을 해줘야지 거의 맞는 수준인데, 자, 로그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가끔은요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미분하기가 엄청 빡셀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언제요? 라고 물어보면 노답이고, 빡셀 때가 있다고 가정을 해.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양변에 똑같이 ln, 우리가 그런 경우 있었잖아. 우리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 했잖아. 그때도 푸는 문제 중에 양변에 동일한 로그를 취하는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양변에 동일한 로그를 취해서 ln 절대값 y는 ln 절대값 fx다라고 일단 씌워놓고, 얘를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각자에 대해서 미분을 갈기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ln y 같은 경우에 얘를 미분해버리면 y분의 y 프라임이 되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얘를 미분해버리면 fx분의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내가 결국 y 프라임을 어떻게든 구하고 f 프라임 x를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정리해서 미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걔를 지금부터 쌤이랑 한번 살펴보면 460번 문제가 될 거야. 잘 봐봐. 지금 함수 fx가 ln x의 전체 x제곱이고 x가 1보다 크다고 나왔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fe 플러스 2h에서 fe 마이너스 2h를 뺀 걸 h로 나눈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얘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어? 4 F'2죠? 지금 나 얘 구해야 되는 거지? 빡치게 하지 마. 대답 나오는 타이밍 진짜 죽어. 연장 수업해? 이 마지막에 협조 잘해주세요. 죽습니다.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이제 fx를 미분해야 돼. 그럼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될 건데 매우 당황스러워. 왜 그러냐면 x가 지금 진수에도 있는데 지수에도 있어. 그럼 얘 지수함수 로그법을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로그함수 미분법을 써야 되는 거야? 둘 다? 둘 다 어떻게 쓸 건데? 둘 다 어떻게 쓸 건데? 못 써요. 그럼 얘를 어떻게 미분해야지 맞냐면 로그 미분법으로 미분을 하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ln을 양쪽에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ln f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 다음 이쪽은 ln x의 x승이라고 쓸 수가 있지.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x는 앞으로 나올 수 있죠. x는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x 곱하기 ln x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양변을 내가 미분한다고 치면 자 얘도 이렇게 미분할 거고요. 얘도 전체를 미분하실 거예요. 그럼 왼쪽 걸 미분하면 fx분의 f'x가 이렇게 적히는 게 맞지. 그 다음 우변을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이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을 쓰면 먼저 ln x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거 정상 뒤에 거 미분을 하면 x는 그냥 곱해지겠지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잘 봐. 얘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곱하기 ln x 자기 자신이 먼저 밑에 오고 그 다음에 위에는 자기 자신의 미분된 버전인 x분의 1이 땅 하고 오지. 근데 거기다 곱하기 한 번 더 뭐가 돼? 이 속함수의 미분 버전인 x분의 1이 또 한 번 이렇게 곱해지겠지. 괜찮아? 그럼 누구와 누가 약분되니? 얘와 얘 약분되죠. 그치? 괜찮아? 미친 사람인가? 자, 다시 쓸게. 자, x분의 1이에요. 미안합니다.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자, 봐봐. 그러면 f'x라는 게 난 결국 궁금한 거잖아. 근데 얘를 먼저 정리하면 자, 잘 봐. 이거 약분 안 되고 x가 여기 곱해지면서 1이 이렇게 오죠. 맞지? 그러니까 하나 없애면 그냥 얘만 남지. 따라서 ln x에다가 더하기 x ln x가 이렇게 곱해지고 그 바깥에 fx가 한번 곱해지면 되지 않을까? 그쵸? 양변에 fx를 곱한 거야. 그럼 f'x죠. 다 왔네. 내가 f'1을 구해야 되니까 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 1을 집어넣으면 1이죠. ln1은 0이죠. 없어진다. 자, 1을 집어넣었어. 여기 1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2분의 1이지. 아, 2분의 1이야. 거기다 곱하기 f1을 하는 거잖아. f2는 1을 집어넣으면 1인데 1의 2승은 1. 1의 2승은 1이니까 1이 곱해져서 결국에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4겠죠. 이렇게 풀면 맞아요? 맞죠? 자, 이렇게 풀면 정답이 딱 나오는데 이제 지금 방금 봤던 이 식을 미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 뭐 잘못 썼어? 얘들아 이거는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려니까 좀 안 보이네. 그 460번은 다시 풀어서 쌤이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아마 그러면 450번까지 숙제니? 뭐 아마 그렇게 되겠지. 50개씩 끊고 있으니까 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숙제는 올려드릴게. 자, 그래서 오늘은 미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역함수 유인법 하겠습니다.